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속도로 흘러가고 있나요?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그리고 쉴 틈 없는 도심의 소음들. 우리는 가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시간의 진공 상태를 꿈꾸곤 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우리가 매일 오가는 길목 한복판에 조선 왕조 50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멈춰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구릉입니다. 최근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동구릉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된 이곳은 천원 한 장으로 입장하는 순간 191만 평이라는 경이로운 대자연과 역사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라는 뜻의 동구릉. 이곳은 단순한 무덤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조선의 개국공신부터 마지막 부흥을 꿈꿨던 왕들까지 조선의 시작과 끝이 응축된 거대한 야외박물관이자 성역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천천히 왕들의 숨결을 따라 걷는 치유와 사색의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동구릉의 거대한 숲으로 뛰어들기 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입구 오른편의 동구릉 역사문화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왕릉이 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왕이 승하한 순간부터 능이 완성되기까지의 5개월이 넘는 국장 절차, 수천 명의 장인이 투입되어 돌 하나 나무 하나에 쏟아부은 정성,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나누는 엄격한 건축 철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D 영상으로 구현된 능의 내부 구조를 보고 나면 이후에 보게 될 봉분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문화관을 나와 숲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단아하게 자리 잡은 제실을 만나게 됩니다. 제실은 왕릉의 관리와 제례의 핵심 본부입니다. 평소에는 능을 지키는 능참봉이 상주하며 일대를 관리했고 제사 전날에는 왕을 대신해온 제관들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했습니다. 동구릉의 제실은 다른 곳보다 유독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훌륭합니다. 수백 년 된 향나무가 마당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는데 그 향나무의 향은 제례때 향으로 쓰이기도 했죠. 제실의 틈마루에 잠시 걸터 앉아보세요. 마당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고즈넉한 기와지붕의 곡선이 도심에서 가져온 번뇌를 씻어내줍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의 때를 벗고 비로소 왕의 정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구릉의 가장 깊은 곳, 모든 능의 중심인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원릉은 조선왕릉의 교과서입니다. 이후에 모든 능이 이 건원릉의 양식을 따랐죠. 하지만 단 하나, 건원릉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봉분이를 뒤덮은 청환초라 불리는 억새입니다. 함흥이 고향이었던 태조는 죽어서 고향에 묻히길 원했지만 차마 시조를 멀리 보낼 수 없었던 태종 이방원이 함흥의 흙과 억새를 가져와 심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 억새가 은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룹니다. 왕릉의 매끄러운 잔디와는 확연히 다른 거칠고 기계 넘치는 이 모습은 마치 전장을 누비던 태조 이성계의 호방한 기상을 닮았습니다. 건원릉 앞에 서서 그가 꿈꿨던 조선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애끓는 효심을 동시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원릉에서 조금 내려오면 문종과 현덕왕후의 현릉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장남으로 아버지를 도와 치국이를 발명하고 유교 정치를 꽃피우려 했던 문종. 그는 지독한 효자였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릉은 왕과 왕비의 능이 서로 다른 언덕에 있는 동원이 강릉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종의 능 옆에 있는 현덕왕후의 능입니다. 그녀는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세조에 의해 능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었다가 훗날 다시 이곳으로 모셔졌습니다. 이 굴곡진 역사를 아는 듯 모르는 듯 현릉의 성물들은 유독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문인석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처럼 생생합니다. 능과 능 사이를 잇는 숲길의 한가운데 우리를 멈춰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지꽃제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배산임수 배산림수, 즉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동구릉 내에 자연적인 물길이 부족한 곳에는 인공적으로 연못을 팠는데 그것이 바로 연지입니다. 이는 산에서 내려온 좋은 기운 생기 이불을 만나 머물게 하려는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여름이면 연꽃이 만개하여 꽃지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연못가 벤치에 앉아 물에 비친 하늘과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곳이 왜 왕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는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잠시 모든 잡생각을 내려놓고 물멍을 즐기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제 동구릉의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둘레길로 향합니다. 동구릉의 능들을 하나로 잇는 이 길은 완만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기는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평소에는 생태 보존을 위해 굳게 닫혀 있던 왕릉 숲길 구간이 1년 중 딱 한 번 개방되는 시기죠.
이때만큼은 인간의 간섭 없이 자라난 울창한 참나무와 갈참나무 숲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폭신한 흙의 감촉, 페부 깊숙이 박히는 피톤치드, 그리고 수천 마리 새들의 합창. 이 길을 걷고 있으면 걷는 것이 곧 명상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6월이 지나면 이 숲은 다시 왕들의 평온을 위해 문을 닫습니다. 이 짧고 찬란한 초대를 꼭 놓치지 마세요. 발길을 재촉하여 조선의 격동기를 지나온 왕들을 만나러 갑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난을 겪었던 선조의 몽릉은 동구릉 내에서 가장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왕과 두 왕비의 능이 세 개의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란 이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의지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조선의 최장기 제위왕 영조의 원릉입니다. 탕평책을 통해 당쟁을 억누르고 백성들에게 신문고를 부활시켰던 영조. 하지만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여야 했던 비극적인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원릉 앞에 서면 그가 가졌을 왕으로서의 고뇌와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곳의 성물들은 조선 후기 조각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니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어의 막바지,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건축물을 만납니다. 바로 현종의 숭릉입니다. 숭릉의 정자각은 동구릉에서 유일하게 화려한 팔짝 지붕을 하고 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석가래와 웅장한 지붕 라인은 조선 왕조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날 능은 헌종의 경릉입니다. 헌종은 조선의 왕 중 가장 잘생겼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며 첫사랑인 경빈 김씨를 위해 창덕궁에 낙선제를 지어주었던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경릉은 왕과 두 왕비가 나란히 놓은 삼연릉 형태인데 죽어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헌종의 따뜻한 성품이 느껴지는 듯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 3번 출구에서 시작된 이 여정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1000원이라는 작은 가치로 조선 왕조 500년의 거대한 서사시를 읽었습니다. 역사문화관에서 지식을, 제실에서 정화를, 연지와 숲길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동구릉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지친 현대인들에게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살아있는 숲입니다. 이번 주말 가벼운 옷차림으로 동구릉을 찾아보세요. 왕들의 정원을 거닐며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에도 맑은 바람 한 점 들여보내시길 바랍니다. 산책 후 구리 전통시장의 명물인 야채곱창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휴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여러분의 여정에 좋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역사와 자연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